Just dive right into the wild side, and I'ma ride the wave until I die, until I die. My skin is cold, as is my heart. 안녕하십니까, 야생마TV 야생마입니다. 드디어 제가 예전부터 이제 엄청나게 사고 싶었던 차 중에 하나, 포드 랩터를 갖고 왔습니다. 그냥 겉모습부터 느껴지는 이 중압감이 그냥 강력합니다. 진짜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벽돌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강력한 스타일로 나온 차량입니다. 보면은 일반 포드 F150하고 상당히 좀 디테일이 틀려요. 앞에 그릴도 그렇고 라이트도 그렇고 휀더도 그렇고 이 보닛 자체도 좀 많이 좀 부풀려져 있는 상태인데, 일반 포드 F150 같은 경우는 이 그릴 자체도 이런 식으로 이제 벌집 모양이 안 돼 있고, 일반 그냥 포드 마크 그냥 동그란 거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릴 왁구부터 그냥 강력하게 그냥 글씨를 이런 식으로 끝까지 늘려줘 가지고 차가 가뜩이나 큰데 더 커 보이게 이제 차량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라이트 같은 경우도 디귿자 형태로 해가지고 좀 라이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불빛이 들어오면 상당히 강력합니다. 디귿자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좀 뭔가 그릴 쪽을 감싸주는 느낌이 이런 식으로 있어 가지고 디자인적인 면에서 좀 묵직하고 좀 중압감 있는 그런 디테일이 좀 나와요. 그리고 램프 같은 경우도, 구형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진짜 할로겐인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디테일이 좀 들어간 상태입니다. 밑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완전 오프로드 성향에 강한 차기 때문에 범퍼 이쪽이 많이 깎여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형을 이제 올라탈 때 바퀴의 각도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보통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산 같은 거 올라갈 때 범퍼 그냥 아구짱 다 깨집니다. 다 깨지기 때문에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위쪽으로 꺾어 놔가지고 좀 약간 탈출할 수 있는 각도를 만들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 원래 같은 경우는 범퍼가 한국에서는 쇠면은 그냥 바로 그냥 벌금 때리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나는 자비란 없다, 니네가 피해라, 그냥 덤프 트럭 스타일이다. 소리 들리시죠? 이거는 그냥 받치는 순간 그냥 볼링핀이 아니라 그냥 육전 됩니다. 육전 되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이 범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플라스틱. 이것까지 만약에 쇠로 만들었다, 얘네는 그냥 사람 죽이려고 그냥 머신을 만든 거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거 같은 건 이제 플라스틱, 이것도 플라스틱. 그리고 앞에도 센서가 이제 박혀 있는 이런 범퍼 디테일이 있고, 여기 견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견인 고리도 이제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필수죠. 사람들이 보면은 살짝 좀 궁금해하는 게, 여기 이제 노란색 호박등이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요. 여기도 하나 있고. 이게 왜 달려 있냐면은 미국에서 법이 있어요. 미국에도 법이 있는 나라야. 무자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차폭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차폭에 따라서 이 등으로 이제 차의 폭을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그 등을 박아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차폭이 더 높은 차들 있죠. 높은 차들은 간혹 가다가 저 천장 쪽에도 이게 비슷한 게 달려있는 게 보신 적 있을 거야. 트럭 중에 저 천장 쪽에도 이제 호박등이 이렇게 3개가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높이가 이 차는 어느 정도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위에까지 이렇게 등을 이제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차는 여기서부터 이 호박등부터 저기까지 이제 차량이 한 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차폭등을 달아놓은 겁니다. 보닛 같은 경우도 이건 완전 머색하잖아. 몬스터 트럭처럼 여기서 커팅을 해서 잡아도 되는 건데, 엔진 위 부분을 이제 부풀려 올라가지고 조금 더 볼륨감이 있고, 이쪽에 이제 이 덕트를 뚫어놓은 게, 이거 얘는 리얼 덕트입니다. 리얼 덕트인데, 이 차량 자체가 하도 이제 험로나 아니면은 극한의 상황을 좀 많이 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열이 상당히 올라가요. 여기 그냥 다 뚫어져 있어. 이거 그냥 다 뚫어져 있는 겁니다. 리얼입니다. 짝퉁 거짓 인생 아니에요. 얘네는
완전 싸구려 플라스틱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디테일적인 면보다는 진짜 실용성에 좀 약간 큰 초점을 둬서 만든 그런 장치고, 랩터 같은 경우는 사막 주행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하는 차량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많이 올라왔을 때 열을 많이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군형이 뚫려 있어야 배출이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앞대가리도 그릴도 엄청나게 크게 뽑아놨고 위에 덕트도 잡아놔가지고 열이 잘 빠질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또 해놓은 겁니다. 일반 F150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보면은 야, 이거는 그냥 말이잖아. 이거 봐봐, 휀다 봐봐. 휀다가 이딴 식으로 튀어나온 차는 진짜 흔치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말 뒷다리 종아리 그냥 펌핑 무자비하게 시켜놓은 정도의 그 정도로 많이 부풀어져 있는데, 일반 F150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커팅이 끝나버리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차폭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타이어가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타이어가 나오려면은 휀다도 법적으로 같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휀다는 여기 있는데 튜닝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오프로드 타시는 분들 중에 타이어만 옆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아무렇지 않게 길을 가다가 여기에 옷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럼 손 꽈배기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되는 겁니다. 그냥 트위스터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휀다를 조금 더 옆으로 부풀러 올려 가지고 좀 간섭이 되지 않게끔 안전상의 이유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야, 이거는 진짜 무슨 타이어가, 휠 같은 경우는 17인치예요 근데 오프로드 타이어가 박혀 있어 가지고 37인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이거 봐봐, 모양 봐봐, 무자비합니다. 그냥 진짜로 타이어도 이거 뭐 한 10년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진짜. 험로를 많이 주파하려면은 타이어 크기도 크기인데 이 모양이나 단단한 그 강직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벽돌 같은 경우를 옆으로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얘네는 이만큼의 벽돌만 있어도 이거를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옆에도 엄청 딱딱해야 되고 상당히 타이어 가격도 엄청나게 고가입니다. 휀다 쪽 강력하게 뻗으니 휀다 쪽을 보면은 이쪽도 이제 군형이 나 있습니다. 이쪽도 리얼이에요. 이쪽도 리얼인데 플라스틱이 있잖아요. 거의 아반떼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플라스틱을 여기다 갖다 썼습니다. 소리가, 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공구상가 가면은 500원도 안 할, 소매가 500원 정도? 그 정도의 디테일입니다. 내가 미국 차를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는 저는 이 차를 이렇게 까면서도 이 차를 갖고 싶은 욕망이 더 커요. 그 정도로 진짜 매력 있는 차지. 사이드 미러를 보면 사이드 미러가 그냥 왁구 하나입니다. 그냥 딱 가려.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그 정도로 거대하고, 여기도 뭐 강력하게 또 공구상가 500원짜리 디테일입니다. 이거 알죠? 이런 거. 이 플라스틱 질감 딱 보면 알잖아. 이거 강력한 질감. 픽업 트럭이 왜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기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뒤에 견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옆쪽으로 상당히 길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면 뒤쪽까지 봐야지. 만약에 뒤에 뭐가 지나가다가 그냥 순간 없어졌다, 그럼 잘못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냥 길 가다가 없어졌으면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쪽 라인도 보면은 픽업 트럭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실용성에 의거한 차량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트럭 자체가 이쪽 라인이 많이 이렇게 깎여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밑에 쪽에 뭔가가 있나 없나를 상당히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쪽을 더 파가지고 시야적인 면까지 이제 확보를 이제 한 겁니다. 밑에 보면은 사이드 스텝이 있는데 사이드 스텝 진짜 강력합니다. 이게 녹이 슬지 않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언더코팅처럼 해가지고 거칠게 미끄러지지 않게, 발이 미끄러지지 않는 디테일로 해가지고 철제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 막 콜로라도 이런 거 있잖아, 그냥 플라스틱 들어갑니다. 흉악한 거. 완전 진짜 플라스틱이 이 플라스틱이야. 이 플라스틱을 발판으로 이제 만들어 놔요. 근데 가격대가 상당히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문 여는 것도, 야, 이거는 그냥 곤봉을 잡고 여는 거야. 곤봉이야, 이거. 그냥 손에 그냥 한 매듭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멋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무식. 여는 것도 강력하게. 뭔가 나랑 잘 어울리지 않아, 이거? 진짜? 열리는 소리도, 와, 이거는 그냥 강력함의 표본입니다. 드디어 픽업 트럭이 이제 시작되는 거. 픽업 트럭의 진짜 멋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쪽 라인이 이렇게 떠 있고 절개가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차량 자체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많이 뒤틀려요. 차량이 길다 보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문짝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붙어 있잖아? 그럼 여기 까지고 다 찌그러집니다. 잘못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도 유격을 이만큼 주고 뒤쪽도 유격을 이만큼 줘가지고 몸뚱아리는 이렇게 있어도 뒷대가리는 흔들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건 이건 하잖아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을 깊이 해놓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강력하면서 싸구려적인 느낌의 랩터라는 문구를 스티커로다가 박아놨습니다. 페인팅이 아닌 스티커인데 얘네는 이 스티커를 상당히 밀더라고요. 미는데 이런 식으로 랩터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해 놓고, 그리고 이제 타이어가 또 이렇게 또 강력하게 또 박혀 있습니다. 뒤쪽을 보면은 쇼바가 보여요. 쇼바가 일단 쇼바 자체가 판스프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스프링은 뭐냐, 여기 보면 이거 있지. 이거는 너무 커가지고 그냥 손이 다 들어가. 이게 판스프링이야. 보여요? 이게 판스프링이라는 것 자체가 트럭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쇼바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하중을 많이 견뎌야 되는 차량이고 좀 약간 험난한 길을 좀 많이 가야 되는 차량들은 판스프링을 많이 쓰는데 거의 트럭에 거의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어찌됐건 이 차는 고급 차량이긴 하지만 일단 트럭이라는 거.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게 강력한 판스프링을 달아가지고 내구성을 이제 높인 거죠. 그리고 보면은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여기 보면 폭스 쇼바가 들어갔습니다. 폭스 쇼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크랑 오토바이 같은 거에 많이 들어가는 오프로드용 쇼바인데 상당히 고가의 싸제 쇼바인데, 좀 들어가면 승차감이나 아니면은 좀 약간 험난한 험로를 갔을 때 좀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쇼기예요. 상당히 좀 가격도 비싸고 싸제 튜닝을 좀 많이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순정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안쪽 디테일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트럭이에요. 트럭. 이 봐봐. 올 철판입니다. 알루미늄이나 철판으로 전부 다 안쪽에 다 도배되어 있어요. 뼈가 다 보이는 수준으로 되어 있고, 저기 보면 밑에 스페어 타이어도 있잖아. 이거는 스페어 타이어 하나만 줄여도 연비 한 1, 2는 올라갈 수준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타이어 하나에 한 100kg 넘을 것 같거든. 그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타이어가 이제 밑쪽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 뒤쪽에 또 강력합니다. 또 이게 F150 랩터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F150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이트가 안 달려 있고 여기 조그맣게 동그랗게 포드만의 고유 그 파란 색깔 딱지가 붙어 있어요. 간지 안 나거든. 간지 안 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드 랩터라는 이 플레이트를 달았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오기 전까지 그래도 좀 고가의 좀 철 느낌이 나는 걸 기대했어요. 근데 왔는데 야, 플라스틱이네. 진짜 얘네 강력하다. 근데 이게 왜 플라스틱이 들어가면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 차가 기스가 나거나 파손이 났을 때 교환이 상당히 저렴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보통 오프로드 탄양, 랭글러나 뭐 사하라 아니면 그 이외 것들, 그런 것들이 이 뒤쪽에 이제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이유가 교체가 저렴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보통 범퍼를 많이 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뒤에다 카라반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게 군형이 뚫려 있습니다. 배기 군형이 거의 뭐 주먹보다 더 커요. 주먹보다 더 큰 배기 군형이 양발로다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멋있는 배기 군형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거칠고 묵직한 그런 느낌이 나는 배기 군형이 뚫려 있고, 후방 센서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얘도 차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센서가 이거 상당히 다른 차보다 은근히 좀 많아요. 많이 장착되어 있고, 이제 램프 같은 경우도 이 전 세대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 픽업 트럭의 느낌이 난다는 거. 이건 어차피 픽업 트럭이니까는 여기잖아. 고급스럽게 내려옵니다. 아, 고급스럽게. 야, 이거 올라가기 쉽지 않네 진짜로. 와, 씨부라. 와, 이 정도로 높습니다. 이 정도로 높고, 보면은 이것도 옵션이에요. 옵션 중에 하나인데 위쪽에 맨날 이거 뚜껑 열어놓고 다니면은 여기 진짜 흉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이걸로 닫아 놓는데, 한국 픽업 트럭 같은 경우도 많이 이걸 써요. 근데 여기 보면은 줄이 있어요. 줄이 그냥 흉악함의 극치입니다.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이렇게 열려요. 여기 보이지? 이 줄을 잡아 당기면은 완전 옛날 올드스쿨 스타일의 문 여는 방식. 거의 뭐 군대 그냥 화장실에 똥숙한 문 여는 스타일의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당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멋있지 않아? 이게 멋이야. 근데 이게 픽업 트럭의 멋입니다. 픽업 트럭은 있잖아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성으로 타는 거야. 감성.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맥주 한 잔 빨면서 그냥 누가 그냥 야, 쟤 뭐 있는 애다 이러지. 강력한 스타일입니다. 이것이말로 간지입니다.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리고 안에도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밑에 발판이 상당히 좀 약간 미끄럽지도 않고 내구성이 상당히 강한 느낌입니다. 얘네는 그 트렁크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어느 정도 높이에서 뾰족한 뭐 벽돌이나 이런 걸 떨어뜨려요. 그래서 딱 떨어졌을 때 이게 여기 구멍이 나냐 안 나냐.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제 불빛도 들어오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불빛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레저나 좀 활동적인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보다 좋은 건 내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 정도로 진짜 좋고, 보면은 이 길이가 한 183cm 정도 나와요. 183. 그러니까는 사이즈 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 닫히는 것도 느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싹 되고, 올릴 때도 그냥 이러면 간지 떨어지는 거야. 이러면 아유. 포드만의 이제 이게 그 특성이에요. 원래 다른 포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딱 손을 갖다 대면은 그냥 이제 LED로 해갖고 이제 불이 들어와요. 그럼 버튼을 누르면은 차 키가 없어도 시동을 걸 수 있고 차를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투박하게 동연도에 나온 차량인데도 버튼으로 터치로 할 수 있는데도 분명히 버튼으로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차 키가 없으면은 이거를 열고 열어서 차를 탈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이제 또 숨겨진 디테일이 있습니다. 자, 이제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었는데 거의 한 30kg 가까이 되는 뚜껑을 어깨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전면 삼각근 운동을 하면서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그냥 이 차는 전부 다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야, 보면은 배터리 엄청 크지. 냉각수통 그냥 무자비합니다. 그냥 엄청나게 크고, 야 이거 크게 봐봐. 사이즈 자체가 그냥 다 커요, 이 차는. 그리고 마감 같은 걸 보면은 여기 봐봐요. 이런 데가 무슨 이게 1억 5천 차라고 하면은 1억 5천이거든요, 이 차가. 이게 진짜 와이프한테 내가 말 안 하고 살려고 했었던 이유가 그거야. 사람들한테 그냥 이 차에 대해서 뚜껑을 따면 안 됩니다. 겉모습만 보여줘야지. 보면은 진짜 전자장비가 이 정도로 다 노출이 돼 있어. 거칩니다, 그냥. 이거 거친 차예요, 거친 차. 그리고 엔진 자체 보면 저게 에코부스터라고 박혀있잖아. 엔진 자체가 3.5L 에코부스터 터보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는 다운사이징을 하면서도 이전 1세대보다 CC는 절반인데 훨씬 더 높은 토크를 이제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엔진이고, 랩터 같은 경우는 엔진은 진짜 인정해줍니다. 그 어느 누구한테 말해도 랩터 하면은 이걸로 인정해주고, 미국에서도 랩터 하면은 이걸로 인정해줘요. 야, 이게 무슨 천냥, 야 진짜 한다. 거짓말 아니라. 야 대박이다. 진짜. 야 무자비합니다, 진짜로. 내려오는 소리가 그냥 콩콩 그냥 무자비합니다. 자, 문 쪽을 한번 보면은 투박함의 그 자체입니다. 그냥 뭐 마감 같은 거, 이거는 거의 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차들이 좀 좋은 두툼한 순대 곱창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스카치 테이프입니다. 스카치 테이프. 그 정도로 고무 실링이 상당히 얇고, 그리고 여기가 원래 요즘에는 다 한 판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이 절개 부분이 없이 한 판에 고무 실링을 써가지고 좀 방음 처리를 잘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그딴 거 없어요. 방음 처리를 왜 해? 이 차에 방음 처리를 왜 해? 그런 차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는 느낌으로다가 다 돼 있고, 그냥 이런 거 다 노출돼 있습니다. 전부 다 노출돼 있고, 그리고 위에도 보면은 이게 가죽의 느낌이 나지만 가죽의 질감은 레자인 것 같기도 하고 플라스틱의 고급 버전인 것 같기도 하고, 미국 애들이 이런 거 상당히 좀 잘해요. 이 팔 쪽에 들어가는 이쪽은 진짜 가죽을 썼는데, 진짜 가죽이 질감이 어떠냐면은 좋은 가죽은 아니에요. 좋은 가죽은 아닌데 있잖아요, 돼지고기 껍데기 같이 이만한 느낌이 나요. 보통 이제 소가죽 쓰면 얇게 좀 약간 팔꿈치를 대면은 눌릴 거 같고 그런 느낌이잖아. 이거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돼지고기 껍데기로 여기다 갖다 놓은 것처럼 상당히 두툼하고 질기고 그런 거친 느낌이 있어요. 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가죽의 질감이 나는 플라스틱도 아닌 가죽도 아닌 레자도 아닌 느낌을 썼는데, 이 한 단계를 넘어오는 순간 그냥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바로 그냥 눈속임 작전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진짜 무자비한 스타일이고, 보면은 유리가 근데 또 이중접합 유리예요. 또 신기하게 이런 거는 이제 실링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쓰면서 유리창 같은 경우는 또 이중접합 유리 썼는 게, 난 도대체 이 사람을 뇌를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정말 진짜 큰 장점은 진짜 수납 공간. 수납 공간이 어디 있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심지어 이게 문은 여는 방식이 좀 특이해요. 여기로 열 수 있거든요, 문이. 이런 식으로 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 수 있는데 여기에조차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문 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라이터나 뭐 이런 것들이 넣을 수 있게 이제 돼 있고, 근데 참 웃긴 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수납 공간 밑에 실리콘이라도 하나 깔아주면 하거든요. 야, 이게 저금통. 이 돼지 저금통을 있잖아요. 한 10개 만들어 놨습니다. 돼지 저금통을 그냥 이게 야, 무자비하네. 이건 동전 잊어먹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디자이너분이 생각을 한 것 같아. 그 정도로 진짜 극악무도하게 마감 처리를 안 해주는 스타일입니다. 야, 그러면 한번 얼마나 더 무자비한 녀석이 안쪽에 숨어있나 한번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My skin is cold, as is my heart. I'm falling apart with a smile. My bridges are burning, I'm holding the match. I'm ready to fall